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이 돼가지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되게 라이트하게 그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도 최대한 오늘 그 인사이트 많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리포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말미에 끝까지 남아 계시면 저희가 리포트 바로 선공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클라이언트는 잘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오늘 보니까 저희 고객사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2023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공공조달 전문 AI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조달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신 저희 조준호 대표님하고 여러 AI 데이터 전문가분들과 같이 공동 창업해가지고 클라이언트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24년도에 첫 서비스를 출시했고 저희가 AI 회사다 보니까 오픈 AI 그리고 구글 아카데미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규모가 되는 입찰 컨퍼런스를 주최를 했었고 미국 입찰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2.0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한 단계 고도화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년 정도 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지금 한 130개 정도 되는 입찰 기업들의 공공사업 수주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은 다들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IT나 교육이나 그리고 마이스나 컨설팅 이런 기업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입찰의 승부는 시작 전에 결정이 된다. 이 뜻은 여기서 공공입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RFP가 올라오고 나서는 이미 좀 사전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생긴 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취합한 데이터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입찰 리포트를 발간을 하게 된 제가 배경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입찰 트렌드 리포트 2025라고 해가지고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했었습니다. 보통 저희도 궁금하다 보니까 국내 입찰 환경은 어떠한지 또 해외랑도 비교를 해보고 실제로 공고는 어디서 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연말 연초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산업별로 실제로 맞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깊게 분석을 한 리포트를 작년에 발간을 했었는데 이게 좀 바이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온 분들이 보통 20분 정도 넘게 이것을 읽어보시는 거 보고 이 리포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다려 보시고 리포트의 내용을 되게 유의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분석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번에 2.0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많이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리포트를 올해 버전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2026년도를 앞두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매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늘 격변이고 늘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이런 변화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를 더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들과 그리고 트렌드 추이를 분석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많이 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어떤 격변이 있었나 라고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우선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정책들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AI라는 트렌드가 물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시화가 됐지만 이렇게까지 공공시장을 침투할 정도로 굉장히 가속화가 됐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AI를 굉장히 정부 주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발주를 하겠다라는 점도 저희가 무시 못하는 트렌드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중 패권 아니면 여러 가지 전쟁 이런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이 아직도 많은 불안감에 있다는 점도 아직도 예상하기 어려운 변화의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리포트에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도록 로 데이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가 한 63장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이 데이터를 넣어보는 걸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말 연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이번에 12월 달에 주최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오늘 사실 역대급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연말 연초에 이제
내년도 사업을 수립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공공기관 분들도 많고 또 여기 계시는 기업들 분도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나왔던 공고 건수랑 금액이고 빨간색은 이제 올해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트렌드가 좀 비슷한데 아직 저희가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봤었는데 살짝 다시 이렇게 반등한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고랑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구나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평균화가 되어서 그렇지 산업별로 보면 되게 다릅니다. 교육은 다르고 IT는 다르고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다 뜯어봐서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리포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4일 날 그 2026년도 예산안 발표되신 거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몇 주 전에 그 정부에서 728조 원의 예산을 풀겠다라는 그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보통 공공 조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3분의 1 정도 되니까 올해가 225조 원이었으니까 아마 240조, 250조 원 정도가 공공 조달의 규모로 저희가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공공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과 돈이 풀릴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예산안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 건 아는데 도대체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는 어떤 전망이 있을 건지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면 나는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하면 될지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드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안이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R&D 쪽에 가장 많은 상승세를 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9% 정도 R&D 분야에서의 공공사업의 규모가 커지겠다 이런 전망을 내시기도 했고 이렇게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상승세는 그렇지만 규모로 보면은 교육이나 여전히 그런 분야들은 굉장히 큰 분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을 하겠다라는 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재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벌써 2026년 예산안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 어떻게 비용들과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읊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핵심 내용을 좀 뽑았고 특히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제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만 좀 찝어봤습니다. 일단은 저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4가지 핵심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AI 3강에 우리나라가 올라서겠다라는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안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지컬 AI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두겠다 이런 것들이 신규 사업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AI 국내 핵심 인재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예산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됐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최대 증가가 되어 있고 글로벌 문화 강국 이 점도 국가가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동시에 저희가 지방 거점 성장도 저희가 강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거점 국립대 라이즈 사업 이런 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제주도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재난 예측 예방과 대응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데이터의 내용이고 이미 발표가 된 내용들인데 조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 조달 데이터를 뜯어볼 텐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산업은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산업을 꼽아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야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별 인사이트 크게 저희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하나씩 저희가 발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분석했던 대상은 조달청에 있는 나라당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낙찰 기업들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주계약자 업체를 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살펴봤냐라고 여쭤봐 주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궁금한 게 내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 가장 큰 손이 누구인지 누가 가장 발주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뽑아봤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처음 발주하게 된 이제 신규 기관들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내놨고 그리고 그 발주량이나 발주 건수의 증감률이 어떤지 그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사업도 누가 가장 많이 땄는지, 저희의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수주를 하셨고, 어떤 사업을 수주를 했고,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이 수주액이나 수주 건수가 올랐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뽑아봤고, 그 산업별로의 주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의 추이를 보면서 작년에는 이런 키워드가 떴지만 올해는 이런 키워드가 떴구나, 약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계열로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역별로 발주 순위, 마지막으로 월별로 쪼개가지고 연말 연초에 많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역으로 여름에 많이 나오는 건지, 혹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산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 산업부터 시작을 할 텐데, 구조는 이제 이런 제목이 들어가는 공고들을 저희가 교육 관련된 공고라고 산정을 했고요. 이게 우리가 교육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 유지, 보수 이런 사업들은 사실 교육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뭐 오히려 IT 쪽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 교육에 밀접한 공고들만 따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식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산업 굉장히 많이 오셨고,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교육이 많은데, 세 줄 요약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올해 데이터를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AI 엘리트 교육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발주했고, 발주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AI랑 관련된 뭐 프리미엄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반대로 전 세대 디지털 문해력을 뭔가 해소하겠다,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 뭐 두 가지 다른 축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트렌드가 좀 독보적으로 보였고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늘봄 학교나 뭐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핫한 트렌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장 얼마나 많이 발주가 됐고, 이거를 수주한 기업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는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늘봄 학교,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트렌드를 상위에 차지를 하고 있었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해외 연수나 뭐 진로 캠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강세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학이나 청소년 글로벌 연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육의 시작은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AI 학습, 체험 교육, 뭐 디지털 포용,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주요 키워드였다라고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올라오는 거는 최소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교육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제가 데이터 순위를 다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탑 5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리포트에는 저희가 탑 10까지 보여드렸고, 클라이언트 툴 쓰시면은 그냥 전체 리스트, 몇천 개의 리스트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팩트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이 여기에 오르면 또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냥 기업명 모두 다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발주 기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교육 관련된 발주를 많이 한 기관은 어딘가? 건수를 기준으로 탑 5를 저희가 봤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찰청도 있고요. 뭐 전북 특자치도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리스트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크게 핵심 인사이트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배움터 같은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77%가 이제 올랐고요. 이 건수가.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공공안전, 스마트화 뭐 이런 걸로 관련해가지고 전문 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 교육 이런 거, AI 콘텐츠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건수, 이거는 금액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기관들은 상위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디지털 AI 교육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큰 건으로 나왔다라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디지털 배움터, 뭐 디지털 역량, 뭐 이런 경기도 취약계층 이런 것들이 전 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을 개선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20억, 30억 정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뭐 이런 사업들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면은 누가 이거를 많이 따는지가 자연스럽게 궁금하시고, 사실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 일단은 수주 건수로만 보면은 이런 교육회사들이 가장 교육업계에서
많이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듀베스트 교육, 한국능률협회 뭐 등등등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요거 조금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늘봄학교라고 해가지고 학교 끝나고 그 아이들 돌봐주는 거를 이제 늘봄학교 방과 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에듀베스트 교육이 지금 1순위로 올랐잖아요. 지금 늘봄학교 관련된 사업들을 크게 뭐 여러 개 수주를 하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듀베스트나 뭐 미렌, 에듀 파트너 같은 기업들이 늘봄학교 뭐 이런 사업들을 수주를 하면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렸던 그런 체험학습, 뭐 그런 프리미엄 교육들, 그런 사업들도 정품 관광, 뭐 정품 투어, 딱 봐도 뭔가 투어나 뭐 이런 체험 학습을 주도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기업들이 처음부터 교육회사는 아니었지만 체험 교육의 분야로 확장을 하시면서 교육 산업으로도 확장을 했다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능률협회나 뭐 생산수본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AI나 뭐 디지털 직업 교육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수주를 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건수였고요. 뭐 금액으로만 봐도 사실 크게 인사이트가 다르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뭐 체험형 사업들 굉장히 많이 수주하고 있고, 뭐 AI 기반, 디지털 AI 기반 이런 선택형 학습 기업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해외 연수나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되게 특이한 거는 뭐 반려동물 지도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은근 나오고 있고, 이런 걸 수주하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육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익숙하신 기업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는 발주기관과 기업들의 순위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기별로 작년과 올해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키워드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렸고 색깔은 클러스터를 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늘봄학교, 방과 후 학교는 저희가 같은 초록색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저희가 묶었고요. 뭐 글로벌이나 해외 이런 것도 초록색으로 했고, 뭐 AI나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에 저희가 보라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늘봄학교도 상위권에 있는데 약간 Q4에서 조금 내려간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AI가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 올해는 AI가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오는 걸 치고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업계에 계신 분들은 AI 기업이 아니시면 뭐 AI 회사를 같이 협업을 하시거나 혹은 AI에 관련된 사업들을 뭔가 좀 추진을 하시는 것들이 이 트렌드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가 치고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업계에서 저희가 월별로 그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을 때 뭐 AI나 디지털, 뭐 미래 역량 진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묶어봤을 때 어떤 게 좀 떨어지고 어떤 게 좀 오르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교육업계 같은 경우는 좀 연말 연초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앞단에 나오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피크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뭐 학습자 맞춤 평생 교육 같은 것들은 지금 12월달, 1월달 올해 초에 살짝 피크 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리포트를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저희가 나눠봤었을 때 공고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서울시, 경기도 쭉쭉쭉 봤었을 때 울산이 거의 42% 올랐습니다. 급등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은근히 비수도권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충남은 전북 중심으로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금액도 비슷한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고 건수랑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10월달, 11월달 올랐다가 1, 2월까지 올랐다가 뭐 다시 여름에 죽어가는 그런 트렌드를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산업별로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1, 2월달이 가장 피크인 걸로 지금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업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1월달이다 보니까 곧 피크 시즌이 돌아오는 걸로 좀 감지하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트렌드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공고 건수는 그런데 금액 그 큰 사업이 나오는 거는 살짝 10월 달에 반등을 해요. 10월, 11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고, 올해나 작년이나 뭐 그 전이나 비슷한 트렌드를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큰 사업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들은 저희가 리포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더 디테일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 세션 저희 끝나고 I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가 아까 엄청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 IT도 사실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하드웨어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다르겠고 안에서 특히 DX, AI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포괄적으로 IT라고 보고 만약에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솔루션 구축, AI, 머신러닝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봤고요. 여기도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무래도 공공사업은 뭔가 신규 구축이 되는 사업들보다는 유지보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들을 봤었을 때 이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혹은 유지보수를 원한다라는 그런 공고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AI랑 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이 발주가 되고 있고 이게 흐름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발주 키워드 거의 상위권으로도 올라올 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AI는 DB랑 같이 데이터랑 같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올라오면서 AI가 같이 올라오고 사실 작년에는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AI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DB가 선제적으로 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AI랑 데이터는 우리 모두 아는 건데 신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분야들, 바이오 이런 분야들도 꽤 많이 발주가 됐고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T 쪽에 계시는데 우리가 헬스케어나 이런 분야 바이오 쪽에 계신다고 하면은 되게 굿 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규모 운영과 유지 관리 사업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데이터와 AI 관련된 사업들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바이오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세 가지 축의 성장 구조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들 많이 발주하는 기관들 리스트 저희가 한번 뽑아봤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작년에 100개 넘는 사업을 발주를 하셨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1,100억 정도의 사업이 됐고 어떤 사업들을 발주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저희가 금액대별로 큰 것들을 뒀는데 5G 인프라 구축이나 보통 이렇게 인프라 구축의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AI 중심의 IT 서비스, 기술 중심의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금액으로만 봐도 기관들의 이름은 다르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은 IT 인프라 사업이나 대형 사업이나 공공 클라우드 이런 사업들은 여전히 특히 금액으로 보면 상위권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IT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가 사업을 많이 수주를 했는지 수주 건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은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수주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공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형 IT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따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방이나 교육청 대상의 시스템 같은 사업들을 수주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AI 사업을 수주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와 같고 또 금액으로 보면은 유지 사업이나 대기업 IT 서비스 회사들이 많이 수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금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5G 사업 아까 굉장히 큰 사업 나왔던 거를 수주한 회사가 좀 상위권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IT 회사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트렌드 한번 마찬가지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GI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꾸준히 나오는 걸 봐서 뭔가 지리정보에 관련된 시스템의 수요가 계속해서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AI라는 게 작년에도 있었죠. 노란색으로 저희가 표기했는데 확 올라가는 트렌드 보이시죠? 그래서 공고 안에 AI라는 키워드가 2024년도 1분기부터 쭉 오를 거고 아마 내년에는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그냥 AI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DB 구축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AI 사업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많이 발주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도 너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AI나 데이터 사업, 클라우드 사업, 정보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 DX, 신기술, 공공 정책 이런 걸로 저희가 쪼개 봤었을 때 이러한 트렌드가 볼 수 있었고 DX, 디지털 전환 이런 분야가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축이죠. 그래서 공고 건수, 발주 건수로 봤었을 때는 파란색인 DX 스마트 기술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12월 달 1월달은 좀 사건이 있었으니까 살짝 이렇게
죽었지만 바로 올라왔고,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엄청 많이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된 것 같아요. 비교를 하시면은. 그런 것들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액 순위인데, 아까는 공고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 사업들이 언제 나왔냐,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은 언제 큰 사업이 많이 나왔냐를 살펴보시면은 올해 초부터 거의 Q3까지 큰 사업들 많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들 발주하고 있는 그 지역별로 저희가 기관을 좀 나눠봤고, 당연히 경기나 서울 중심에서 IT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지만, 대전이나 광주 같은 지역에서도 많이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이나 대구나 이런 곳에서는 작년 대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만 봐도 서울하고 대전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금액면은 좀 죽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었고, 지금 보시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거의 2배 정도 오른 거니까 이런 점도 저희가 한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언제 많이 발주가 되냐, 1, 2월 달에는 생각보다 많이 사업이 발주가 안 되고, 보니까 지금이 제일 많이 사업이 발주가 되네요. 아직 11월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끊었는데, 지금 아직 11월 있고 12월 남았잖아요.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비슷하게 지금부터 사업이 엄청 많이 나오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올라갔다가 여름에 살짝 죽었다가 연말에 확 오르는 그런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수로는 그런데 금액면으로 봐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반기에도 꽤 큰 사업들이 나온다. 공고 건수는 많이 없지만 금액이 큰 것들은 상반기에도 나오고 여전히 하반기에도 많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반기 이런 연말이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T 서비스 저희가 쭉 지나갔습니다. 마이스나 전시나 이벤트 이런 분야도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마이스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공공사업이 진짜 많아요. 코엑스만 가도 백스코나 어디 가시면 너무나 많은 전시들이 있고, 또 이 예산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K컬처, K콘텐츠를 글로벌 경쟁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보니까 이런 마이스 사업은 꾸준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 축제, 컨퍼런스 등등등 특히 최근에는 에이펙도 있었고 이런 것들 다 마이스 사업인데, 이런 것들 저희가 중심으로 한번 봤습니다. 올해는 좀 특수했죠. 에이펙이 있다 보니까 이 산업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게 됐고, 여수 세계 섬 박람회도 있었고, 메가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펙에 관련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사업들을 많이 발주를 했죠. 그래서 에이펙 그 사업 규모만 해도 거의 2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회사 중에서 에이펙 사업을 수주하신 분이 그거 하나만 수주했는데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에이펙이 워낙 큰 행사였죠, 마이스 쪽에서는. 그리고 그거 말고 다른 국제 사업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국제 관련된 행사들이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이펙이나 이런 정상회담 이런 컨퍼런스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콘텐츠 이런 것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를 밀고 싶은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주하셨고, 실제로 발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주하는 그 공공기관에서 K 콘텐츠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UAE나 캐나다나 스페인이나 해외에 있는 K 박람회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외로 관련된 사업도 마이스 사업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시즈널리티가 좀 뚜렷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겨울에는 많이 없고 오히려 봄, 가을에 사업이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즈널리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메가 이벤트로 집중화가 많이 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고, K 콘텐츠, 글로벌 관련된 사업들, 글로벌 주제에 관련된 마이스 전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좀 상반기 위주로 많이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는 그런 산업으로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마이스 사업을 가장 많이 발주를 하냐라고 하면은 서울시가 1등을 차지를 했는데요. 글로벌 마이스 거점으로서 제가 알기로 한국이 거의 전 세계 탑3 혹은 탑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마이스 사업을 공공에서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안 그래도 그랬는데 올해도 엄청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 50억짜리, 그리고 그 광화문에 가시면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책 읽는 행사 같은 것들도 30몇억짜리, 서울 라이트, 광화문 미디어 아트
이런 거는 뭐 30억짜리 굉장히 많은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발주처 고객사가 되겠죠.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굉장히 컸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에이펙 때문에 큰 사업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큰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이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콘텐츠진흥원이 K 콘텐츠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주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리스트에 좀 잘렸는데 뭐 지역형 체류 관광 제주도 가면은 그쪽에 로컬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가지고 나온 마이스 사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까는 건수로 봤으니까 서울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대비도 50%가 늘었고요. 아까 뭐 UAE나 캐나다나 뭐 이렇게 해외 관련된 K 박람회도 엄청 많이 발주를 합니다. 보시면은 거의 40억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의 박람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럼 어떤 사업들이 가장 많은 수주를 하냐라고 보시면은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이스 업계에서는 좀 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스나 오넷미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각자 기업들마다 스타일이 있으시겠죠. 마이스라고 해가지고 아무 마이스를 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지PM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국제 행사나 뭐 스포츠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수주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오넷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행사나 이런 것들 많이 수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에이펙 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에이펙을 수주했던 기업이 인터컴이었어요. 그래서 인터컴도 마이스 업계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거 하나 크게 수주하시고 올해 1등 하셨습니다. 그래서 270억짜리 사업을 수주하셨고 작년 대비 그래서 600%의 증가율로 확 성장했었죠. 그래서 올해 엄청난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1등을 차지하셨고 뭐 유니언 커뮤니케이션이나 EGM, PMP나 이런 회사들도 저희가 아까 리스트에서 볼 수 있었지만 큰 사업들을 수주하고 계시는 그런 마이스 회사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스 업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워크숍, 여전히 페스티벌,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 디폴트 값으로 가고 국제나 글로벌도 작년에도 좀 있었고 올해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자꾸 발굴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니치한 것들만 오르지 글로벌에는 뭐 주제,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혁신해가지고 뭐 AI 이런 것도 오르는데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 AI라는 게 마이스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AI 뭐 관련된 행사가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주요하게 위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10위권까지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AI에 관련된 그런 주제가 마이스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시대 해가지고 지역별로 있는 그런 행사들도 하이라이트를 칠하지 않았는데 지방시대나 뭐 엑스포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쪽도 뭐 저희가 마이스를 주제별로 나누면은 뭐 디지털 관련된 마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글로벌 관련된 마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콘텐츠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지역 기반의 그런 마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콘텐츠 뭐 K 콘텐츠나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가장 많이 사업의 발주건이 많고 크게 트렌드가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꾸준하게 그 규모의 차이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나 이런 시즈널리티가 좀 있는 거는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건수로는 그런데 금액변으로는 이때가 좀 되게 특이해가지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봤어요. 올해 초에 글로벌 관련된 사업이 엄청 떴습니다. 거의 피크를 확 쳐가지고 나머지가 다 죽어 보이게 보일 정도로 글로벌 그 오렌지 색깔인 글로벌 및 국제 교류에 관련된 마이스들이 엄청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나중에 끝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좀 금액면으로 봤을 때 큰 사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마이스 산업은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박하고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산업은 아까랑 다르게 모든 지역에서 이 발주 건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구를 제외하고 작년 대비 발주 건수가 다 올랐습니다. 서울시 건수는 제일 많지만 뭐 경상북도나 아니면은 뭐 세종, 뭐 저희 충청남도나 아니면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는 거의 20% 정도의 그 공고 건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전라남도나 뭐 부산시나 이렇게 그 지역별로의 마이스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을 딴 그런 마이스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액면으로도 똑같아요. 공고 건수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금액면으로도 많은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즈널리티가 좀 확연하게 보였고요. 날씨가 좋을 때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봄과 가을에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고 더울 때는 약간 죽었다가 겨울에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 금액면으로 보면은 더더욱 상반기에 확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지금 약간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2월달, 3월달이 완전 피크인 것 같아서 이때를 엄청 노리시기 위해서 뭐 지금부터 사전 영업을 준비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벤처 창업이라고 하는데 벤처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산업이냐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 스타트업들 육성 되게 많이 하잖아요. 팁스부터 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마이스랑 조금 겹칠 수 있지만 뭔가 창업가들 보육을 하고 육성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오고 누가 많이 발주하고 트렌드가 어떤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 구조 이것도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은근히 경기도 중심으로 많이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모두 엄청 공격적으로 이런 창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고부가가치 키워드라고 했는데 저게 조금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는 그런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도 탑7에 오를 정도로 이런 VC나 엑셀러레이터 관련된 분야에서 글로벌 빼먹을 수 없고요. 동시에 지역에 관련된 지역 거점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문 AC, 그러니까 AC라고 하면 엑셀러레이터들이 이 산업에 진짜 많이 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뭐 민간에서 투자를 하거나 육성하시는 분들이 공공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거나 약간 이런 식의 트렌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나 이런 데들은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만드시고 한국의 공공기관에 사업을 수주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트렌드까지 볼 수가 있었죠. 결론은 지역이 꼭 서울이 아니고 많은 지역으로도 많이 확정을 하고 있고 저렇게 뭐 글로벌이나 지역 거점이나 뭐 스케일업이나 뭐 아니면 캠퍼스 타운 해가지고 약간 이런 키워드 중심의 고부가 가치의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AC들, 전문 VC들도 이 공공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누가 많이 발주하나 저희가 살펴봤더니 당연히 뭐 창업진흥원 같은 곳에서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하고 있죠. 30개 정도 발주를 하셨고 뭐 벤처기업 협회나 여러 기관들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터링을 했고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들 위주로만 저희가 봤고요. K 스타트업 센터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대학 중심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나오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특정 키워드 뭐 ESG 관련된 사업 뭐 IP 관련된 거 콘텐츠 관련된 스타트업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특정 키워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사업의 그 금액으로 지금은 보고 있는 건데 금액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걸로 보여지고 보니까 경기도에 스타트업 서밋 이런 거 운영했었네요. 그리고 경기도 스타트업 성장 지원 뭐 이런 용역도 거의 16억 뭐 한 6억짜리 사업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30개 정도 발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공공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AC, VC 회사들입니다. 산업하고 공공 같이 해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지역에 맞춤형 해가지고 뭐 엑셀러레이팅과 투자 사업을 하고 있고 어디는 블록체인이나 뭐 AI나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VC들도 있었습니다. 아까는 건수였고 지금은 금액인데 아까 안 보였던 플러그 앤 플레이가 생각보다 공공기관하고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와서도 한국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업을 하고 수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본부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뭐 컨설팅 회사인데 재창업 뭐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도 창업 벤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돼서 공고의 트렌드를 한번 보면은 이 시장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 IR이나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위권에 있는데 조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런 큰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경진대회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글로벌 하는데 글로벌 쭉 올라가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2024년도 초만 해도 글로벌이 있었지만 되게 하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Q3에는 이렇게 거의 상위권, 거의 2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이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됐고요. 캠퍼스타운, 뭐 링크 이런 것들은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이 산업은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공고가 작년 대비 좀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이 공고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뭐 협력,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걸 하거나 뭐 아니면 창업의 생태계를 관련된 공고들이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AI나 딥테크 관련된 사업들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관련된 거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금액 면으로 봤었을 때 피크가 하나 있어요. 특정 산업 분야라고 해가지고 뭐 블록체인이나 뭐 AI가 될 수도 있고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이 특정 산업이 어떤 산업들을 포괄하고 있는지는 저희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묶어가지고 본 건데, 아까 마일스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벤처 산업에 대한 붐이 살짝 있었고, 관련된 큰 사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역면으로 봤었을 때도 뭐 대부분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고요. 서울이나 경기 중심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고, 경기도가 거의 제일 많이 오른 것 같고, 경상북도, 충청남도 지역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부산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도 지금 공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라고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죽어가는 시즌인 것 같아요. 조금 휴식기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봄이 가장 피크인 시즌 같네요. 그래서 4월달에 창업경진 대회나 뭐 엑셀러레이팅 관련된 사업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시즌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추세였으니까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상반기 올랐다가 하반기에 떨어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고, 금액으로 봤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많이 나오지만 근데 연말에도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연말에는 건수는 적지만 되게 큰 그 창업이나 벤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연말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1월 달이니까 아마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나오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산업을 너무 깊게 가면은 진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수박 걸타키식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은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4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산업에 속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곳에서 오셨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딥하게 혹은 어떤 특정 주제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 혹은 저희 툴을 써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카카오톡 혹시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 있으면은 QR 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은 새로운 컨텐츠 나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 오늘 사실 라이트하게 좀 준비를 해보려 했는데 150명 정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동시에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료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